2024년 가을, 베를린에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루돌프 하이덴 박사는 연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이 베테랑 문화 인류학자는 지난 30년간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전 세계 문화 변동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특히 글로벌화 시대의 문화 전파 메커니즘을 전문으로 하죠. 이번 일본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류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문화적으로 매우 배타적인 나라잖아요. 한류라는 게 표면적인 유행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거든요. 일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사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일본 하면 소니, 토요타 같은 브랜드를 떠올리는데 정작 일본 공항에서는 한국 제품이 가장 인기라니.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하라주쿠역에서 내린 그가 처음 본 것은 한 치킨집 앞에 긴 줄이었어요. 30분 넘게 기다리는 젊은 일본인들. 그들이 먹는 건 한국식 양념치킨이었습니다. 루돌프는 즉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거죠. 이상하다. 일본에는 가라아게라는 훌륭한 치킨 요리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 치킨을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릴까? 줄에 서 있던 한 여대생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한국 치킨을 드세요? 일본 치킨은 너무 뻔해요. 한국 치킨은 양념도 다양하고 더 맛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한국어로 맛있다. 대박 이런 말하는 게 재밌어요. 루돌프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언어 사용의 변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외국어. 시부야 편의점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절반 이상이 한국 제품이었거든요. 김치, 떡볶이, 한국 라면은 물론이고 한국 화장품, 한국 음료까지.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제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2022년부터 급격히 늘었어요. 특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젊은 손님들이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제품 없으면 매출이 30% 정도 떨어져요. 루돌프는 카메라를 꺼내 편의점 진열대를 촬영했어요. 독일 동료들에게 보여줄 증거 자료였죠. 더 놀라운 건 젊은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들은 대화들을 그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오빠 진짜 잘생겼어. 이거 대박 맛있어. 완전 예뻐. 진짜? 정말? 30년간 전 세계 문화 변화를 연구해온 루돌프에게도 이는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외국어 차용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잖아요. 기술 용어라든지 음식 이름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 표현,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쓰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 양식의 변화였어요. 호텔에 돌아온 루돌프는 첫날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뭔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일본 언론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본 신문들을 샀어요. 예상대로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일본 전통 문화가 위기에 처했다. 한류의 무분별한 확산이 문제다. 젊은 세대가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일본어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 루돌프는 흥미로워했어요. 언론의 반응과 거리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1960년대 미국 문화가 들어올 때 기성세대는 우려했지만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 속도와 깊이가 달랐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루돌프는 체계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대별, 직업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도쿄 대학 사회학과 3학년 타나카 유키였어요. 20세의 이 학생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중학교 때 친구가 BTS 보여준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들었는데 점점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호한다기보다는 일본 문화는 너무 형식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한국 콘텐츠는 더 솔직하고 자유로워요. 감정 표현도 직접적이고 그런 게 매력적이에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가요? 네, 제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안 좋아하는 친구 찾기가 더 어려워요. 루돌프는 놀랐어요. 이건 일부 마니아들의 취향이 아니라 주류 문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만난 건 하라주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8세 자영업자 사토 히로시 씨였어요. 왜 한국식 카페를 열었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간 거였어요. 2022년에 가게를 열었는데 그때 한국식 카페가 인기더라고요. 운영해보니 어떤가요? 정말 효율적이에요. 한국식 메뉴 구성, 인테리어 컨셉, 심지어 직원 교육 방식까지. 기존 일본식 카페보다 매출이 30%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본 카페는 너무 격식을 차려요. 한국식은 더 캐주얼하고 자유로워요. 손님들도 편하게 오래 앉아있고 SNS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분위기가 젊은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루돌프는 메모했어요. 효율성과 전통성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문화 선택. 세 번째 인터뷰는 53세 회사원 야마다 케이지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경계심을 보였어요. 한국 문화 확산을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처음엔 불편했어요. 우리 전통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특히 딸이 한국어 배운다고 할 때는 반대했죠.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딸아이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어 배우면서 자신감도 늘고 친구들과 소통도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의 취업도 고려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일본 전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옛날에 중국 문화, 서양 문화 받아들이면서 발전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과정 아닐까요? 루돌프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선택의 확장이라고 봤어요.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30대와 40대 중년 사업자들은 효율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수단이기도 했고요.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점차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돌프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만 봐서는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출발점인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 루돌프는 베를린의 연구소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어요. 당초 일본만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동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한류야 이미 다 아는 거 아냐?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직감했어요. 2024년 12월 루돌프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와이파이 속도가 독일보다 10배 빨랐거든요. 공항에서 4K 영상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루돌프는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터진다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서울역에서 홍대까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환승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베를린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결제 방식이었어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택시비, 지하철비, 커피값까지 전부 휴대폰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독일은 아직도 현금 사회인데 말이에요. 홍대 거리에 도착한 루돌프는 먼저 카메라를 꺼냈어요. 독일 동료들이 믿지 못할 장면들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오후 6시에 홍대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독일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한 버스킹 팀이 K-팝 댄스를 추고 있었는데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문화가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참여되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홍대의 한 카페에 들어간 루돌프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했어요. 심지어 테이블 정리 요청도 앱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디지털화 수준은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카페 인테리어였어요. 모든 공간이 인스타그램 포토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계속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더라고요. 카페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거였어요. 루돌프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강남의 한 MCN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기획부터 촬영, 편집, 배급까지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회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서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카페 브이로그를 만든다면 단순히 카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루돌프는 메모했어요. 콘텐츠 라이프 스타일 제안서.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였거든요.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매장 직원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컨설팅해주고 있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과 사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유럽에서는 고급 브랜드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명동의 한 카페 사장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거예요. 인테리어, 음악, 서비스, 심지어 인스타그램 포토존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만들어요. 손님들이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세요? 특별한 일상이요. 평범한 커피 한 잔이지만 여기서 마시면 뭔가 특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루돌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수출이 아니라 운영 방식 수출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수출하는 건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였어요.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재미있는 라이프 스타일 말이에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루돌프는 계속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어요. 독일 동료들에게 보여줄 자료였죠.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루돌프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빠르다는 거였어요. 음식 주문도 빠르고, 결제도 빠르고, 트렌드 변화도 빠르고. 그런데 이 빠름이 경직된 게 아니라 유연했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젊은이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루돌프는 확신했어요. 이런 자유롭고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루돌프는 연구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가장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 2025년 1월
루돌프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일본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신주쿠의 한국식 카페에서 루돌프가 본 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일본식 정중함과 한국식 캐주얼함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화였어요. 카페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식을 그대로 따라한 건가요? 아니요.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가져오되 일본 손님들이 편해하는 세심한 서비스는 유지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시부야의 한 서점에서는 더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직장인들이었어요. 한국어 학습서를 사는 28세 회사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한국 기업과 협업이 많아졌고 한국어 할 수 있으면 승진에도 유리할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부러워요.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도쿄의 한 중견기업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인사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2023년부터 한국식 수평적 조직 문화를 도입했어요. 연공 서열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회식 문화도 간소화했어요. 효과는 어떤가요? 직원들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요. 기존 일본 문화와 충돌은 없나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차 적응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모두가 만족하고 있어요. 루돌프는 이런 변화들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하라주쿠에서 만난 17세 고등학생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줬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연애관도 바뀌었어요. 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일본은 너무 돌려서 말하잖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걱정하셨는데 제가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하세요. 30대 직장인의 의견도 비슷했어요. 한국식 워라밸 문화가 부러워요. 칼퇴근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요. 일본은 아직도 야근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40대 주부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쓰기 시작하면서 미용에 더 관심 갖게 되었어요. 딸과 공통 관심사도 생기고 함께 한국 드라마도 봐요. 모녀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루돌프가 특히 주목한 건 젊은 세대의 언어 사용이었어요. 대박, 진짜, 완전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일본어와 자연스럽게 섞여서 쓰이고 있었어요. 이건 강제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언어 혼용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일본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동시에 아시아 사람이기도 해요. 한국어 할 수 있고 K-팝 좋아하고 한국 친구들도 있어요. 국경보다는 취향과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루돌프는 이 현상을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 변화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루돌프가 독일 동료들과 교신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유럽, 심지어 남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도 한국 치킨집이 인기고 파리에서도 K-팝 댄스 학원이 성황이래요.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어요. 루돌프는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어요. 한국 문화가 성공한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효율성. 더 빠르고 편리한 방식을 제공했어요. 둘째, 재미. 더 즐겁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셋째, 개방성. 다른 문화와 쉽게 융합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어요. 3개월간의 연구를 마친 루돌프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한국화는 문화 침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루돌프가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한국도 일본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일본의 섬세함, 완성도, 장인정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만난 한 카페 사장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줬어요. 저희 카페 인테리어는 일본 미니멀리즘을 참고했어요. 한국의 트렌디함과 일본의 절제미를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요.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한국의 빠른 트렌드 대응력과 일본의 완벽한 품질 관리가 결합되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아시아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였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문화 말이에요. 루돌프는 이런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도쿄의 한 패션 브랜드는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과 일본의 정교한 재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유로운 감성과 일본의 기술력이 만나니까 정말 독특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음식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식 치킨에 일본식 세밀한 조리법을 적용한 퓨전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일본 라멘에 한국의 매운맛을 더한 신라멘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였어요. 1 더하기 1, 2, 3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루돌프는 이 현상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장점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더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실제로 그는 도쿄에서 흥미로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2024년 말부터 한일 합작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예능을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양국이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었죠. 한국의 자유로운 예능 감각과 일본의 세심한 연출이 결합되니까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나오더라고요. 음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루돌프가 본 한 콘서트에서는 한국 가수가 일본어로 노래하고 일본 가수가 한국어로 랩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관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언어의 장벽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들의 네트워크였어요. 도쿄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매일 화상 통화를 한다고 했어요. 국경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 중 절반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매일 만나니까 거리감이 전혀 없어요. 이런 개인적 네트워크가 문화 교류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네트워크였어요. 이게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것 같았어요. 루돌프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문화가 정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실제로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도 문화 교류는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활발해지기도 했고요.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을 때도 젊은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루돌프의 연구 결과는 독일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열린 그의 발표에는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했어요. 기존의 문화 제국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이건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였어요. 한 동료 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루돌프 교수의 연구는 21세기 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협력 구조라는 점이 혁신적이다. 루돌프는 이 현상을 문화 OS의 전파라고 명명했어요. 한국이 수출한 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 운영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 OS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형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를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비유했어요. 윈도우나 맥OS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현지화되듯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OS도 각 나라에서 현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한국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자유로운 문화와 일본의 정중한 문화가 결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문화도 아니고 일본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였어요. 루돌프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각 나라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OS를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특성과 결합시킬 거예요. 그 결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들이 탄생할 것 같아요. 실제로 루돌프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의 카페 문화와 태국의 전통 디저트가 결합된 새로운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뷰티 문화와 베트남의 천연 재료가 만나 새로운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미래의 문화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될 거라고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주, 루돌프는 자신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첫째, 문화의 힘은 강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성공한 이유는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진정한 문화 교류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 한국도 일본에서 배우고 일본도 한국에서 배우면서 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건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젊은 세대가 문화 변화의 주역이라는 것. 기성세대는 처음에 저항했지만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전체 사회가 바뀌고 있었어요. 넷째, 문화는 정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문화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문화가 정치적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섯째, 기술이 문화 교류를 가속화한다는 것. SNS, 스트리밍, 모바일 결제 같은 기술들이 문화 전파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루돌프는 하라주쿠를 다시 방문했어요. 3개월 전 그가 의문을 품었던 그 치킨집 앞에서 말이에요. 여전히 긴 줄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들은 단순히 치킨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러 온 거였죠.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개방적인 문화를 체험하러 온 거였어요. 줄을 서 있던 한 일본 여학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3개월 전에도 여기 와봤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네요.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한국어로 수다 떨고 사진 찍고. 그런 시간이 소중해요. 일본 치킨과 뭐가 다른가요? 일본 치킨은 혼자 먹는 느낌이에요. 한국 치킨은 여럿이 함께 나눠 먹는 느낌이에요. 더 따뜻하고 정겨워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루돌프는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제품이나 콘텐츠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경험에 있다는 것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더 즐겁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문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돌프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본의 한국화 현상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강제된 침투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며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상호적 교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 교류가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만나 제3의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동아시아는 경쟁과 갈등의 지역이 아니라 협력과 창조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을 것이다. 루돌프의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고 그의 문화 OS 이론은 새로운 문화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루돌프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통해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본 것은 희망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루돌프의 연구가 끝난 지 6개월 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에서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페스티벌의 특징은 각 나라가 자국 문화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와 융합된 새로운 문화를 선보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팀은 일본의 섬세함을 더한 K-팝을, 일본 팀은 한국의 자유로움을 더한 J-팝을, 태국 팀은 한국의 트렌디함을 더한 태국 음식을 선보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루돌프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되고 있네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루돌프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 문화가 정치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문화 교류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